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창체 진로 활동 2021학년도 다섯 번째 원격 수업, 원격 수업은 다섯 번째입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살레시오. 네, 다섯 번째 온라인 수업이지요. 3월은 적응하면서 갔고 4월은 뭐 했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은 시험이 있었고요. 더불어 어린이날, 개교기념일, 재당기념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체육대회, 긴 휴일을 지내고 체육대회 하고요. 그리고 진짜 뭐 한지도 모르게 벌써 5월도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어요. 다음 주 지나면 6월이 다가올 텐데 특별히 남은 5월의 시간 동안 못다한 말,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못다한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 그리고 다른 은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되새기죠. 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나부터 먼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착용, 세면과 손 씻기. 아직도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박장현 씨. 예? 또 누구 있을까요? 3학년 또 있어요. 함주원이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발 좀 마스크를 제발 잘 써주세요. 제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매일 온도 체크해 주시고 상황 관리해 주시고요. 37.5도씨가 넘으면 선별진료소 가서 꼭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 개 있으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속 여러 규칙들을 잘 생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외출 생활 백신. 천리길도 마스크 밀착 착용부터.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나는 산책한다. 고로 거리 둔다.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입니다. 영화 나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니어그램, 리더십, 물질 만능, 시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십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리더십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예. 영화 나인을 보면 세 가지 이걸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 트레이닝, 물질 만능주의, 문제점. 어이구 겹쳐져 버렸는데 리더십 영화 나인의 등장인물 간에 비교되는 거예요. 1번은 보수적이죠.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죄송해요 이거. 예,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겹쳐버렸네요. 컴퓨터에서 안 겹쳤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하는 단점을 보이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7번 너무 행동주의에 빠져있죠.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나가죠. 다 함께 하려는 힘은 부족해요. 8번 덩치에 비해 다른 사람을 조력하는 일에 흥미를 보이고 있고 9번이 우리가 나인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인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좋으나 전체적인 시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선을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게 되어서 뒤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시선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니고 있고요. 2번은 일반적인 인간 유형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에 잘 휘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부터 할 수업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피읍 리더십, 쌍기형 리더십, 알파벳 리더십, 그거 리더십에 대한 덕목에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인 상황에 따른 리더십 발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의 한 효과, 트레이닝의 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넓게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어떤 리더냐면 바로 여러분들 각자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CEO가 될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CEO, 팀장, 사장, 군대 연대장, 책임자, 관리자 등 리더가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리더가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최소단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바로 가장, 이 장자가 여러분들 이 리더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될 사람이기에 여러분 모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키포인트 질문. 키포인트 퀘스천. 바로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별표가 100개가 있어 정도, 1000개? 이 정도 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세부 역량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글자 채우기, 피읍으로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 있는 리더여야 하고요. 또 재미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아마 여기에다가 무엇을 적었냐면 저는 그게 있어야겠죠. 파이팅이 넘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리더십,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필이 필요하고 펀이 필요하고 파이핑이 필요했다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바로 폼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폼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쌍피업의 폼을 이야기했어요. 폼나는 리더. 또한 영어로 페이버라고 하는 바로 친절한 리더십, 피읍, 친절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파더라고 하는 이 F, 부성애를 가진 리더, 그리고 또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우정을 서로 간직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더의 특징이 담긴 쌍기역이 포함되는 단어 7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채우기가 성공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여주면 알겠지만 2개는 채워져 있어요. 2개는 채워져 있는데 7가지 덕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덕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깡다가 좀 있어야겠죠.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라고 합니다. 또 끈기가 있어야겠죠. 꾸준히 하라 할 수 있는 끈기.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기의
꾀가 있어야 된다니까, 꾀. 이거는 어찌 보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꾀돌이,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끼가 있어야겠죠, 끼. 예.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을 맺을 수 있는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꼴입니다. 꼴값을 해야 되죠. 리더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리더가 막 부하 직원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당하는 그 꼴에 해당하는 자기의 그 행동 방식, 그것들이 잘 채워져 있어야, 잘 맞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깡, 꿈, 끈, 꾀, 끼, 끝, 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파벳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L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게 되어져 있는데, L은 listen, E는 emotion, 듣고 공감하고 권위를 지니고 있고, 또한 비전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향상성을 가지고 늘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응을 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반응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웃어야 되죠.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이면 참 더 좋겠죠. 그리고 이미지, 겉에가 딱 깔끔합니다. 그럼 또 좋죠.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 덕목 찾기 여러분들 했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 종목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한번 체크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리더십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선은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드림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시대랑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면 바보이고 똥멍청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전과 드림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지, 실행 능력을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나의 단점이 분명히 이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드러나요. 이 단점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도 있지만, 이 단점을 보완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시대를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시대에 가졌던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혹시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큰 성장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오늘 배우기로 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상황에 따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관리 매트릭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어요. 정상에 있는 듯한데 해는 지고 약간의 노을빛만 보여요. 4-5명의 친구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이 이끌어 나아가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리더십 덕목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글쓰기가 애매하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경우는 이젠 우리 죽었어라고 말하고 안주해버리는 사람이 아닌
우린 4명,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린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을 많이 탔던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지식을 좀 있어야 됩니다. 산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선발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선발이 돼, 그 사람이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사람을 이끌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죠. 이제 이거는 조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감정을 누구뜨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지금 이미 져버렸고 우리는 지금 산 중에 있고 야생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추워버릴 수도 있고 겨울이라면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헤쳐나가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건가? 감정에 막 우리 이제 죽었어 이런 두려움과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변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겠죠. 여기에 또 플러스 돼야 될 게 외부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건장한 사람도 필요하겠죠. 아마 이거는 리더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더가 행동대장을 부릴 수도 있듯이, 그리고 선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은 책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분명히 산에서 헤쳐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리더십 발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늘 겪고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겹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우린 이미 죽었어 라는 것에 안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나를 구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다른 문제 낼게요. 갑자기 수행평가를 한다며 선생님이 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알려진 많은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구 안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알려진 많은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을 팀장으로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구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학 법칙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건 어찌 보면 조력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팀장을 뽑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구에 만약에 온난화가 벌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온난화가 일어나는 그 많은 원인들, 많은 법칙들, 과학적인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유들을 뭐 탄소의 소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탄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칙, 그리고 왜 그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조업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자기가 종합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다면, 통합해 줄 수 있다면, 통합이 필요하겠죠. 통합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리더가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가장이라는 건 요즘 리더예요. 내 밑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다. 이러한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러분들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평생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평생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좋은 답 기대할게요. 좋은 답을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으로 답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답 주시길 바라요. 자, 이제 시간관리 매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관리 매트릭스 안에서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중요성과 그리고 긴급성 두 개로 짜여져 있는 틀을 이용하는데요. 중요하다면 또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고, 긴급하다면 긴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네 가지의 방식을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네 가지의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묶어갖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일, 소중한 것, 맡은 바 임무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중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일인 거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들 안에서 보면, 또 어떤 것들을 보면 급한 일, 목전에 바로 놓여서 해야 되는 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일 등을 긴급성이라고 본다면, 이와 반대되는 것들, 느슨하게 해도 되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일들을 또 긴급성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성과 긴급성 안에서 네 가지의 부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부류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부류를 형성하고 있고, 나는 어떤 부류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자, 이 표를 보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막 시간을 보내다가, 막 시간을 보내요. 수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내동 놀다가 수요일날 오전에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긴급해가지고 갑자기 막 허둥지둥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날 놀고 수요일날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막 성급하죠. 성급. 그런데 중요한 일을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잘 정비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긴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가 중요한 일을 더 성실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성실성이 있고요. 이 친구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이거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요함과 이 긴급함의 문제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게 막 처리하는 사람은 일을 뒤를 미루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날 시험 보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놀다가 겨우 이제 저녁에 막 조금 공부하고 시험이 내일이다. 야 어떻게 하냐? 이런 야 오늘 시험 보는데 야 이거 공부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리고 급박한 문제, 가족의 경조사가 있는 것들, 오늘까지 내야 할 과제물들 이렇게 있는 거죠. 내야 할 과제물들을 당장 오늘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이런 사람들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안에서 했어야 하는데 해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막 닥쳐서 막 해내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 위기상황 응급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긴급하지 않게 처리하고 꾸준하게 처리했던 사람들은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리더십, 인맥 관리하고 인명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리 해봤고 계획을 다 해봤기 때문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발전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독서, 여행, 운동, 휴식, 오락 등도 이미 중요한 뭐 게임이고 중요한 휴식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닥쳐서 빠지는 것 없이 잘 채울 수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장기 계획 안에서도 꾸준히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괜히 막 급하게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중요한 문제 안 해도 그만인데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전화, 쓸데없는 참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전화에 목을 매는 겁니다.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자꾸 껴들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일부 회의나 보고서에 안 가도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막 참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긴급하게 생각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이거는 솔직히 허탕이죠. 허탕인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TV를 아주 많이 보기. 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긴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해주고 살찐 사람 돼지들이 되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신체 모독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좀 이렇게 게으르고 축 처져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 끝없는 전화 문자 날리기만 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행동은 없습니다. 밤새 계속 컴퓨터 게임하고 뒤로 미루고 계속 게임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만나는 여자친구도 안 만나요. 길거리 배회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잠깐 넘겨주셔도 되고요. 설명했던 거 다 그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짧게도 아닌 길게도 아닌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진중하게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2번이 가장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이겠죠. 각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급박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태도, 습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은 힘은 어디서 올까요? 2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우리가 어떻게 2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언가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고 계획하고 계획만 하면 안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행동하는 능력에 대해서 행동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네 가지 영역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미루다 갑작스럽게 행한 것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을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잘 해내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미래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 것처럼 급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 안주하고 있는
안주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시간을 아주 관리를 잘하는 리더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이 발판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1, 3, 4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2에 집중하는 내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중요한 일, 하지만 긴급하지 않게 준비가 된 삶을 살게 된다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매트리스 작업을 반드시 여러분들 꼭 고민하면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시간 관리 매트릭스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부님께 중학교 때 사용하던 책상에 보면 타임 이스 골드라고 글이 써 있었어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대들, 멋진 살레시안 그대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번, 1번도 2번, 3번도 2번, 4번도 2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잘 보내십시오.